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실연에 대한 걱정, 시험 점수에 대한 걱정 등 우리는 생활 중에도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걱정이 어느 순간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보르코벡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걱정사항을 기록했고 몇 주 후에 그 걱정사항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걱정사항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진화학적으로 위험 감지를 위한 걱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걱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걱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걱정과 불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은 모두 스트레스나 위험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은 비특정적이고 모호한 느낌으로 구체적인 이유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감정 상태입니다. 불안은 장래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을 동반하며 신체적 증상, 예를 들어 심장박동의 증가, 땀, 긴장감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때로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공포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불안장애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걱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지적 반응입니다. 걱정은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관련이 있으며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생각 패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해결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즉, 걱정은 보통 구체적인 문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불안은 특정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걱정은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지만 불안은 구체적인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때로는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걱정은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감소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따로 분리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해결책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걱정은 대부분 해결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행동하면 됩니다. 첫째,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걱정에 대한 최악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라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성인이 돼서도 아이 때와 같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떼를 쓰는 것처럼 걱정이 되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물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감정일 수는 있으나 과도해지면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에게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감정이 누적되어 불안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꿀 수 없거나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학습된 낙관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학습된 낙관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특히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일상생활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유용합니다. 셀리그만 박사의 초기 연구는 학습된 무기력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이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나중에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도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에 직면했을 때 무력감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셀리그만은 이러한 무기력이 반대 개념인 학습된 낙관주의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은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을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학습된 낙관주의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통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외부 상황이나 일시적인 문제로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내 프로젝트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 작업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낙관적인 태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종종 실패를 과도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과거에 성공했던 순간을 상기시키며 자신감을 높이세요. 예를 들어 과거에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했던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현재의 걱정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하려면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이나 감사한 일들을 일기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더 많이 찾게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노트에 작성해도 좋고 핸드폰의 메모장에 작성해도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걱정이 어떤 거였는지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 걱정을 몇 달, 며칠을 계속하게 되니 평소 생활에서도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었었습니다. 불안감이 증가하니 성격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괴로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찾기 위해 일기를 쓰며 걱정과 불안을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발생되는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발생되는 걱정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이것을 이성적 판단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불안과 걱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행동을 한다면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